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의 바른 소통 방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감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논리적이라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함을 느끼며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향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면 좋을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성격이 단 한 명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감성적이고, 어떤 분은 예민하고, 어떤 분은 좀 다혈질이고, 또 어떤 분은 침착하고, 어떤 분은 조용하고, 어떤 분은 좀 발랄하고, 또 어떤 분은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성격들이 다 다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나와 안 맞는 분하고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첫째가 상대 스타일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대 감정이나 스타일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공감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또 좀 급한 성격이야. 그러면 감정적이고 급한 성격이라면 그분 말을 내가 침착하게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스타일에 맞추어서 또 대응을 하고, 또 나는 조용한 성격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급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좀 조용하고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한다고 답답해하고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은 조용한 스타일이니까 그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또 말을 하고, 또 그 조용한 사람은 그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각자 개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갑을관계로 대화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갑인지 저 사람이 갑인지 갑을관계를 잘 분별해서 내가 만약에 을이라고 하면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대화를 풀어가는 겁니다. 내가 을이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입장이 갑이야. 그러면 내가 갑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돕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들어주는 겁니다. 갑이라면 내가 리더하고 이끌어가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이해하고 리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을의 입장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겸손함으로 다가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갑을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대중적 모임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질 때가 있죠.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적 감정과 대중적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고집을 절대 부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잣대, 내 욕심, 내 아르마리, 내 잘난 척,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전체 분위기를 맞춰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혼자만 잘났다고 혼자만 떠드는 분이 있잖아.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하면 탁탁 자르고, 그리고 혼자만 최고야 막. 그래가지고 혼자 1시간 2시간 혼자 얘기 다 해. 그리고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해. 이러면 안 된다. 전체 분위기를 맞추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기다려주고, 또 이분이 말하면 내가 조금 기다려주고,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가 1대1 대화법이라든가 대인관계가 있고 3대3, 5대5 대중적 대화 관계법이 있는데, 이건 1대1인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상대 감정이나 상대 스타일이라든가 상대 어떤 뭐라고 할까,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상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다른 상대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갑을 관계로 만난 관계라면 내가 갑이다, 을이다, 위치에 따라서 서로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방법. 세 번째, 대중적 대인관계라고 하면 그 환경 분위기를 맞춰서 노력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이지, 항상 내 스타일로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내 고집대로 이끌어 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대인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해보면 혼자 막 이렇게 대화를 다 풀어가려고 하고 혼자 모든 말을 다 하고 남의 말은 1%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답답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 실컷 말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줄 만큼 들어주고 더 이상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때는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바빠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고 딱 물러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 들어주고 내 얘기를 할 정도로 입장이 되거나 또 내 얘기를 그 사람이 들어줄 마음이 있을 때는 또 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도저히 상대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대화가 안 된다 느낄 때는 내가 끝까지 그 사람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짜증을 다 받아주고 또 내가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엮여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비인격적이거나 비대화적인 사람, 대화라는 건 상대와 내가 공유가 대화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할 때자 말씀 화자를 쓰는데 말씀 화자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대화라는 게 말씀 화자인데 말씀은 옆에 이게 혀설자예요. 말씀은 옆에 혀설, 혓바닥. 말씀은 옆에 혓바닥 설자인데 이 혀설자, 말씀은 옆에 일천천 입구. 그 말은 말을 이 천 개 입으로 대중적으로 말을 하는 걸 말씀 화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 1000명의 입이라는 건 진짜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000개 입, 1000개 입으로 서로가 소통하는 말을 하는 게 말씀 화자라고. 그러면 이 1000개 입은 많은 사람의 입을 말하는 것이다. 꼭 1000명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일천천자 입구가 혓바닥 설자인데 봐보세요. 이 혓바닥으로 1000가지
1000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혓바닥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예? 보세요. 일천천 입고, 이 입으로 1000가지를 다 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혓바닥이다. 1000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 혓바닥이다. 그래서 이 일천천 밑에 입구자가 혀설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바로 1000명의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것이 바로 대화다. 즉,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말을 나누는 것이 대화다. 그래서 이 말씀 언자하고 말씀 화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화자는 대중적 대화, 대중적 소통을 이 말씀 화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처럼 우리는 대화라는 단어를 썼다면 너와 내가 공유하고 겸손하게 네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네 주장 내 주장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화예요. 즉, 나 잘났다고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막 내 얘기만 하려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건 내 어필이고 내 말이고 대화가 아니다. 일방적인 연설이지. 네?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말을 풀어가고 또 상대와 내가 함께 말을 나누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말을 1%도 듣지 않고 지 고집만 부리고 지 말만 하고 그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고 자기 고집을 피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가 없을 때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 가치가 있을 때는 들어줘도 돼요. 근데 전혀 비인격적이거나 가치가 없을 때는 더 이상 끌고 갈 필요도 없고 들어줄 필요가 없다. 마무리를 딱 짓고 여러분 편한 대로 결정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내가 상대 말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어떤 때? 대중적 대화일 때. 대중적 대화일 때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그 사람 말을 끊어버리거나 그 사람을 무안하게 한다든가 내가 그 자리를 떠버린다든가 분위기를 깨는 짓은 절대 옳지 않아요. 1대1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좀 모질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좀 참아주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대화법을 잘 응용하고 써야 된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상대 뜻과 말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상대 개성을 존중해주고 상대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먼저 들어주는 마음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바른 자세다. 내 주장만 먼저 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결코 인격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상대 배려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내 주장만 하고 상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인격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는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남의 말을 먼저 들어줄 때 내가 상대한테 좋은 답을 줄 수 있어요. 내 말을 먼저 하면 좋은 답을 주기가 어려워. 내가 먼저 다 들어주게 되면 상대 스타일과 상대 감정과 상대 감정, 상대 사연, 상대 어떤 느낌, 이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듣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먼저 하려는 것보다는 먼저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먼저 듣는 사람이 항상 위를 점할 수가 있고 먼저 듣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먼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과거에도 이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과거에도 이 법문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진지하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 말을 존중해주고 상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내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상대 말을 자르거나 안 들어주려고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내 인격에 결함이 있고 덕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남의 말 못 들어주고 자르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습성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 내가 만약에 그런 습이 있다면 내 덕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성격에 결점이 있다. 이렇게 반성을 딱 하셔야 돼. 그리고 고쳐나가야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이 대화를 잘할 때 인정받고 대우받는 겁니다. 대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친화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 도원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가족들한테도 가르치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하고들랑 절대 자르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안 들어주고 탁탁 자르는 경우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 일단 진지하게 들어주는 노력을 하시라. 그게 바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은 반드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깨달아서 대화를 잘 풀어가라는 뜻입니다.